안철수 신드롬이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박원순 단일화 이후 다음 달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 구도는 물론 여론조사 등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을 흔들면서 기존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정국이 서울시장 선거, 총선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기존 정치권에 던지는 화두는 무엇인지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김현철 부소장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치권이 안철수 바람 자체에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선출 관련해서 지지율 50%인 안 교수가 5%인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 바람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 현재 그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안철수 돌풍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기성 정치권은 이미 여야 구도에 고착된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것이 이제 유지돼 왔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은 강요된 그런 양당 체제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를 해온 가운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어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새로운 정치 세력, 제3세력에 대한 그 기대나 열망이라는 것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컸었다 하는 네. 것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단일화 과정도 보면 정치권의 통념을 깬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 26일 치러지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과연 이 같은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신가요? 아무래도 일정 부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안 원장은 출마를 고민하다가 6일 만에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 여지는 저는 대단히 깊고 넓게 파장이 좀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지금 기존 구도에서 이런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박찬종 씨 같은 네. 그런 류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습하고는 저는 조금 사뭇 다른 현상을 지금 보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이 그때, 파장이 예. 좀 더 오래 계속 갈 것이다. 올해 조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는 기성 정치권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종 씨가 그 새로운 정치를 들고 나오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면은 지금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이나 그런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틈을 좀 비집고 들어오는 측면이 강하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향후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대선에도 현재 그 안철수 바람 붐은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선 단일화 이후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던 박원순 이사가 단숨에 두 자릿수 활짝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과연 얼마나 흡수할 것이냐, 이게 계속 네. 유지가 될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지지에 그러니까 안철수 그 효과를 박원순 변호사가 한 30% 이상은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대결로 했을 때 여당의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과 비교를 할 때도 벌써 순위가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안철수 효과는 아직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 박원순 이사와 한명수 총리와의 그 단일화도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 1대1 구도라면, 한나라당과 야권이 1대1 구도라면 어떤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안철수 원장이 그 단일화를 결국 이뤄낸 배경이 네. 박원순 변호사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문재인 이사장이 또 중재를 해서 한명수 전 총리하고의 3자 대담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미 결국 단일화를 위한 야권 통합을 이미 전제로 만난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 야권 단일화 후보로서 여권과 이렇게 결국 선거에 전에 임하게 되면은 여권이 상당히 어려운 국민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집권 여당이 한나라당은 지금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김학수 그러니까 의원이 뭐 차출론 예, 외부 영입론도 나오고 있죠. 뭐 재보궐선거 당시에 그 분당 선거에서 아시다시피 손학규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강재섭 전 대표를 놓고 네. 출마를 그러니까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놓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상처를 논란이 있었지 많이 않습니까? 있었죠. 예, 이제 그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내부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그 활용을 좀 잘 해야 될 것이다. 차기 그 대선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안 교수가 사실 그동안 대세로운 뭐 독보적인 1위가 박근혜 전 그렇습니다. 대표였는데 네.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그 대안부재론과 대세론은 많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과거의 친이 친박 그 소장파의 어떤 흐름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주도권이 좀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가운데 이미 뭐 그 내부에서는 벌써 대세론에 안주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대세론이라는 것 자체가 서구성이 너무 크다. 네. 예, 과거의 예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대안부재에 대한 성격이 강해서 사람들이 강요된 선택을 좀 하는 느낌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지. 네. 그것을 대세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됐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당장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요. 박 대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92년 그때도 똑같이 한 해 총선과 대선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 최고위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구도 민정기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전국구로 자리를 옮기시고 난 다음에 전국주세를 했습니다. 네. 총선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 총선 전이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각종 뭐 재보궐선거에서도 일정한 그 역할을 하셨죠. 네. 예, 끊임없이. 그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일 뿐더러 유권자들은 차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걸 얻고자 하는 게 그건 또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를 보고 있다면은 이노라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불만이 우리 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보수층의 그 지지층이 굉장히 그 실망이나 불안감, 불만감을 표출했다고 보는 것이죠. 철수 씨 출마 염두에둔 그런 어떤 대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부분, 제3세력에 대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한나라당이 정말 정말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변화와 쇄신, 변화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또 그리고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유권자들한테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력뿐만 아니라 정책에 어떤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네. 끊임없이 또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에도 정몽준 대표라든가 뭐 손학규 경기지사 유력 대선 주자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경선 흔행을 위해서 상당히 경쟁 구도가 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내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더 많이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로 대표하는 지금 현재 뭐 부동의 1위지만 그런 경쟁 구도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만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 3세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안철수 효과는 과거 무소속 출마 예를 들면서 일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내년 대선까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신가요?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박찬종 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제도권 정치권 내에 저희 아버님이나 DJ나 누가 보더라도 유권자들이 상당히 기대할 만한 후보들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세력이라고 하면서 사실 등장했던 또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등장했던 박찬종
전 변호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 불신, 반감. 네. 이것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점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안철수 교수가 만약에 대권에 의사를 표명해가지고 나왔을 네. 경우에는 개인 안철수의 힘이 그 이미지가 이제 뭐 혼자 힘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세력과 조직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건데요. 그 정당 조직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웹상에서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또 한다 이런. 예, 물론 얘기도 온라인이나 이제 오프라인을 다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경성 조직인 이런 그 정당 조직에 대한 부분을 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소화해낼지 그거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의 유력 주자로 문재인 이사장 역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이사장 어떤 평가입니까? 문재인 이사장도 사실은 저는 잠재 후보 야권의 대권 잠재 후보로서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구도가 바로 과거에 그 노무현 네, 영남권 인사하면서 진보적. 그렇죠. 시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호남권 쪽은 상당히 많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도 네.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부소장께서 내년 총선에서 경남 거제 출마한다는 입장인데 지금도 많이 자주 내려와 계시죠? 아, 예. 제가 과거에는 전부 다 거제에서는 한나라당이 그 지명 공천으로 전부 다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경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좀 경쟁력을 키우고 물론 뭐 제가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같이 경선 임한 분들은 더 이상 그 법적으로 무소속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참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친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격려의 말씀 예, 해주셨나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네. 저한테 많은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네. 또 선거 전략상에 있어서도 사자가 토끼를 한 마리 잡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잡아야 된다. 네. 이 남자와 여성이 성비는 1대1이지만 여성이 그 선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1대100이다. 네. 뭐 이런 말씀도 네. 하시고 그러시죠. 선거 구체를 확실히 해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